캡션 디자인 1교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 클래스에서 꼭 출석 확인을 해주시고요. 출석은 실시간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클래스 들어가셔서 댓글 달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면 수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없다는 사실, 그냥 수업에 들어오셔서 수업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와드리는 지금 앞에 있는 PPT 자료들은 전부 다 이 클래스 들어가시면 강의 강좌에 들어가시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이 클래스에 강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미리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하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특기개발 실습 수업 과제명은 특기개발 실습이고요. 이 특기개발 실습이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그 수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특기개발 실습인데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게 과연 뭔지,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형태는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 형태를 하고 있고요. 수업 과목은 특기개발 실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은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과에서 그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캡스톤 디자인을 하면 거기에 그 과목명이 달라지겠죠. 헤어는 뭐 헤어, 뭐 패션 뭐 있겠죠.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의 형태를 가지고 저희는 특기개발 실습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3교시까지는 캡스톤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주제를 선정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고요. 4주차부터는 특기개발 실습은 캡스톤 디자인 실습 수업이다 보니 실습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수업이 실습 수업이고 대면으로 꼭 해야 되는 수업인데 여러분들이 비대면을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비대면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대면보다는 대면 수업을 오셔서 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이로운 점이 좀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 영상으로 보는 수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특기개발 실습의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과연 캡스톤 디자인이란 뭔가에 대해서 오늘은 알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수업을 쭉 하면서 1학년 때는 캡스톤 디자인을 안 하셨어요. 그런 수업 자체가 없죠.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 교과만 하셨는데 2학년이 되니까 또 많은 교과들을 갖다가 수업을 듣는데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거는 아마 제 수업 말고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스톤 디자인은 창의적 종합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창의적인, 그러니까 이게 그 창의적이라는 말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어렵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쉽게 해석하면 또 쉽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을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창의적인 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있는 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바꾸는 게 또 창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들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시선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걸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창의적인 종합 설계,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들이 모든 게 다 되어 있는 게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캡스톤인데, 저희 그 관광 크루즈 승무원과 학생들도 엔지니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선사에 들어가서 크루즈 배를 타거나 아니면 호텔 쪽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게 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완성을 하기 위해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계 과제를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는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생산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이 설계를 하고 제품을 어떻게 개발이 되면 생산 나오는 그러니까 전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동안 배웠던 이런 수업들을 이제는 2학년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취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시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계획하고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찾아보는 그런 진짜 전반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분야별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사업체 등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작품 등을 학생 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하여 봄으로써 창의성, 실무 능력, 팀워크 능력,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교육법.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배웠던 그런 많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지역사업체로 하면 여러분들은 뭐 크루즈 선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호텔 계열로 가면 그 호텔이나 그런 계열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수업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선사나 그런 업체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한 건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설계를 해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야 하고 평가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작 과정이나 모든 거 하다 보면 이제 기말쯤 되면 그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실무 능력,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데 거기에 팀워크가 있는 거죠. 팀워크. 제일 중요한 겁니다. 팀워크. 우리 수업에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팀워크예요. 그래서 그런 팀워크를 능력을 키우는 거. 그리고 팀워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리더십. 사실 우리 관광 계열의 우리 크루즈 승무원학과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리더십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고객들과 함께 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리더십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 팀워크와 그런 리더십을 키우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캡스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전공의 학생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공에서 배운 이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 과목에서 실제로 배웠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문제라고 해서 조금 이따 저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라고 해서 이게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그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 그것도 문제라고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고 해서 큰 사건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자그마한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제작하는 이런 전 과정, 모든 과정들을 캡스톤 디자인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습 과목에서 왜 캡스톤이라는 이름을 불켰냐? 그러면 캡스톤이라는 이 말이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제일 위 꼭대기에 뭐 이렇게 올리잖아요. 조형물 이런 거. 그거를 캡스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캡스톤이 건물을 완성하는데 제일 위에 올려놓은 관석인 것처럼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완성을 꾀한다는 그런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학년 동안 수업을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스톤은 교육의 종합적인 완성을 꾀하는 깊은 뜻이 내재되어 있고, 이 관광 관련 캡스톤 디자인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이 관광학 사업체, 그러니까 선사도 될 수 있고, 그 업체, 호텔도 될 수 있고, 이런 종합적인 완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산하기 전에 배우는 마지막 수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이걸 갖다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제가 거창하게 어렵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한 학기 동안 캡스톤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수업이 특기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 산업 전반 아니면 선사에 필요한 그런 문제들, 선사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라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니고, 이번 우리 선사에는 아이들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족해. 이게 문제야. 우리는 이런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이게 문제야. 우리는 파티나 이런 것들에 하는 게 문제야. 물론 대형 선사나 이런 우리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비용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작은 문제거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선사들도 똑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비용을 많이 줘서 외부 사람들을 쓰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갖다가 발굴을 해서 그 재능들을 가지고 그 승무원들이 어차피 여러 가지 포지션에 있는 그런 승무원들이 그런 장점들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돼서 그걸 갖다가 만약에 선사에 이야기를 해서 한다 그러면 선사에도 큰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선사에 타는 우리 학생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취업이나 그런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득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언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언어로서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갈 거고요. 굳이 언어라는 것만 국한되지 않고 저는 언어 말고 다른 부분적인 것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가 잘 되면 좋죠. 근데 사람마다의 그런 능력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거 말고 다양한 다른 분야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사에서 필요로 합니다. 꼭 언어만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캡스톤 이제 과목을 하면서 기대되는 효과를 3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률 향상을 위해서 실무형 인재 양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취업을 하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실무형 인재 양성,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들이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들, 그런 것들을 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 사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캡스톤 디자인 주제를 선정을 하고 수행하여 재학 중 사업체 업무를 익힐 수 있는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제를 또 선정할 때는 이런 사업체, 말 그대로 성사나 호텔이나 이런 것들 업무도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팀 단위 프로젝트를 통해서 팀워크 능력을 배워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업에서도 제일 키포인트가 사실은 팀워크의 팀. 각자의 개개인의 능력치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능력치도 어떤 요소들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팀원들 간의 소통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100이라면 팀워크를 통해서 200, 300까지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많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100인데 팀워크가 어울림으로 해서 이 100이라는 게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현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좀 알고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자, 둘째, 관련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 및 확대를 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선사나 이런 업체에서도 어떤 식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되겠죠. 그래서 공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응용문학은 관련 산업체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 크루즈 관광승무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크루즈 섬 그리고 크루즈 선사마다의 그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 수집하셔야 됩니다. 선사마다 색깔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카니발이라는 선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을 통해서 이런 선사마다 색깔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기를 이 선사에는 이 내가 갖고 있는 색깔이 맞으면 그쪽에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색깔이 이 선사가 갖고 있는 색깔하고 다르면 맞출 수 있으면 맞추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쪽에 방향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음에 그 선사에 시험을 했을 때 색깔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맞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선사의 색깔을 잘 모르면 어때요?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기 개발 실습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특기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선사마다의 특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카니발이라는 선사는 그 크루즈 업계에서는 카니발 코퍼레이션 앤 PLC라는 그룹은 8개가 넘는 그 크루즈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41%, 42%가 넘는 그런 점유율을 갖고 있는 아주 큰 선사입니다. 그 선사 안에 카니발이라는 게 있죠. 카니발이라는 게. 그래서 그 카니발이라는 이 배는 굉장히 캐주얼합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즐거운 거를 추구하는 선사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그쪽에 맞는 분위기와 그런 색깔들을 갖다가 알게 되고 이 교육을 통해서 또 알게 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특기나 이런 것들이 그 카니발이라고 접목이 돼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만들어서 가면 어때요? 카니발은 상당히 좋겠죠. 왜? 자기들이 원하는 색깔과 이 친구, 지금 크루즈 승무원이 되는 친구들의 색깔이 맞으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가는 그런 산업체가의 그런 연관. 그래서 그런 관련도 끊임없이 정보도 또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과목을 계기로 산업체와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산업체와의 끈끈한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선사마다의 그 색깔들을 우리가 좀 공부도 또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특기를 접목시키는 그런 것들도 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위상 제고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각자마다 갖고 있는 특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기들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 또 학과의 특징이 또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칵테일 쪽, 그러니까 플레이어 하는 쪽인데 물론 그쪽에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닌 친구들도 있잖아요. 모든 친구들이 칵테일 플레이어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닌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친구들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제가. 그래서 칵테일 플레이어 하는 친구들은 또 우리 수업에 들어와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플레이어만 하는 기술을 갖다 배웠다면 우리 수업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떤 선사에 어떤 색깔에 맞는 거를 갖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에서는 이론적인 것들, 기술적인 것들을 배웠다면 이번 우리 수업은 이거를 어떻게 상품화 만든,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해서 좀 말이 이상한데 우리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능력치를 거기에 맞게끔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더 준비를 하다가 보면 뭐 대회도 나가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플래카드도 걸고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위상도 뭐 생길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우리 특기개발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이 그 기항지 관광, 기항지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모항이 없기 때문에 기항지 관광으로 들어오는 국제선사에 들어오면 대구에서 제일 가까운
국제 크루즈 여기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그쪽에 가서 저희가 기항지 환영 행사를 해줬어요. 그러면 기사화도 많이 되죠. 국제적인 선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항지 행사를 하는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환영 행사는 배경대학교 관광크루즈 승무원과 학생들이 직접 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우리 학교의 위상도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전시회, 작품 활동, 뭐 제일 밑에 보시면 보이시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대회에 나가서 뭐 수상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과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기항지 관광을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환영 행사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 위상을 높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캡스톤 디자인 다른 과목과 다른 또 몇 가지 것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스톤 디자인은 팀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게 팀 프로젝트죠. 자, 관광크루즈 승무원학을 갖다 입학을 해서 2학년이 되면서 정말 여러분들 수많은 팀 프로젝트 또는 조별 과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 역시 팀 중심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그 업무를 생각을 하면 혼자서 업무를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뭐 기획팀하고 뭐 실무팀하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A라는 부서와 E라는 부서, C라는 부서, W라는 부서 이렇게 협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크루즈선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물론 파트별로 틀리지만 내가 그 파트에 있다가도 도움을 필요로 해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협업을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팀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업계에 종사하는 문제 해결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당연히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일이죠. 왜냐하면 혼자서 이건 해결을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무조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졸업 후 취직을 하면 누구나 팀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될 거니까 효율적인 팀 프로젝트를 미리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혼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굉장히 협업이 참 중요한 말인데 모든 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는데 이 협업이라는 말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려는 그런 것들이 좀 소극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협업은 사실 서로서로 좀 맞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성을 띄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버리면 적극성마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업은 조율하고 소통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버리면 의욕을 낮추라는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욕은 가지시고 협업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로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그 졸업을 하게 되면 취직을 하는데 팀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효율적인 팀 프로젝트를 뭐 미리 경험하는 또 소중한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는 게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조별 과제나 팀 프로젝트보다 캡스톤 디자인은 팀 간의 일의 분배와 협력이 더 치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수업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장에서 진짜 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팀 간의 구성을 했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팀 간의 그리고 일의 분배도 명확하게 잘 되어야 협력이 더 치밀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기 보죠. 무임승차를 하거나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라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적극성을 띠지 않는, 그냥 누가 하면은 그냥 옆에서 그냥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장이나 대표가 업무를 독단적으로 또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그냥 혼자서 모든 것들 다 추진하는 그것도 곤란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에 굉장히 적극성이 좀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협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적극성을 띄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적극성을 좀 띄어야만 우리 수업에서는 좀 효율이 좀 높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캡스톤 디자인은 실제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다루는 주제는 실제 현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수업의 주제를 정해야 돼요. 주제. 근데 주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주제는 이제 정해졌죠. 그래서 주제를 정하는 방법도 뒤에서 이야기하는데 주제를 정하는데 이거는 그 현업에서 그러니까 크루즈선이나 아니면 호텔의 여러 가지 그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주제를 잡아야 돼요. 뜬금없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것들 주제를 잡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실에서 팀별 뭐 발표를 끝내고 학점을 그냥 받고 있지만 그런 연습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냥 여기 앉아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뭐 학점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실전입니다. 실전.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전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완성도도 훨씬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전문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마추어지만 전문가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수업 자체로. 그래서 그 전문가적인 입장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추어적인 입장보다는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수업에 해야 되는 그런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한 바와 같이 팀원들의 업무 분배가 또 치밀해야 되고 맡은 바 일에 대해서는 완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맡은 바에 대해서 완수를 못하게 되면 옆에 있는 팀들에게도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본인에게 주어진 그런 팀 프로젝트에 관련된 것들은 완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팀 프로젝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성공을 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지만 현업에서 하는 일만큼이나 전문적이어야 하고 해결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수업에 관련된 것들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걸 진짜 현업에서 그러니까 크루즈 선에서 아니면 호텔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여러분들 우리 지금 크루즈 승무원과에서 가는 그 쪽에서 현업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걸 실질적으로 적용까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뒤에 2번 마지막 쪽에 보면 온실 속에서 자라왔다면 온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적응력을 키우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온실 속에서 뭐 일단 그렇게 말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하고 있는 이 수업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캡스톤 디자인의 종합 설계. 자, 현실에서 문제 해결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또 정답이 상황에 따라서 오답이 될 수도 있고 오답이 정답이 될 수 있는 변화무쌍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저희 우리과 특성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따지면 이 수업이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정답이 또 오답이 될 수도 있고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사람한테 또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은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해보고 최적의 해결한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 설계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수업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누구한테 보면 이 수업이 어떤 특기를 만드는 이 수업이 아니 뭐 저런 것도 필요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떤 한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그거 필요한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 없다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왜? 이 사람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수업의 광범위한 이런 것들이 정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오픈해서 오픈형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 정답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오답이 될 수 있어서 그냥 모든 걸 열린 그런 개념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4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또 실시하는 그런 수업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분야에서는 그게 정답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은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해보고 최적의 해결함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 설계 과정이다.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입학 이후 지금까지 달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과정이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그런 실력들을 이번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실력 발휘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욱더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설계는 차기전 해안이 필요하고 지식을 좌우 전후로 돌려서 활용하고 다른 전공에서 배운 것도 활용할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다. 우리 수업은요, 꼭 우리 수업에만 필요한 것만 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누구야? 승민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가 있잖아요. 특기가 있잖아요, 하나.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근데 그 특기를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활용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특기는 우리 수업 시간 말고 다른 수업 시간에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해도 좋은데 우리 수업 시간에 그 외에 다른 특기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리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수업하고는 상관없는 특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수업에 우리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능력도 활용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좋습니다. 내가 노래를 내가 춤을 굉장히 잘 춰요. 그러면 그 춤을 잘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특기가 춤이에요, 춤이에요. 그러면 그 춤을 어떻게 특기개발 시스템에서 이 선사에서 필요한 것들로 만들 거냐는 거예요. 근데 춤은 우리 과 수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춤 수업 안 받았잖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춤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특기가 춤이라고 하면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선사 아니면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춤은 우리 과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이거를 활용하고 쓰는 거는 우리 과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가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럼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내가 춤을 갖다가 잘 추는 사람인데 잘 들으세요. 춤을 갖다가 추는 사람인데 춤을 추는데 과에서는 춤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사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에서는 춤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선사에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꼭 모든 것들을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지식만을 활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닌 것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활용이 우리가 가고 있는 과에 전혀 상관없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춤을 잘 추는데요. 저 아이돌 데뷔하겠어요. 이거는 우리 과하고는 상관없고 캡스톤 디자인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승민이가 플레이 하는데 저는 플레이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플레이를 하는데 이걸 그냥 저는 그냥 뭐 샵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플레이어를 어디서? 그렇지, 크루즈 선에서. 그리고 크루즈 선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승민하고는 12월 달에 우리 포스터 레오 로만티카를 타면서 파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춤이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춤 이야기 할게요. 춤을 활용해서 크루즈선에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공연은,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는 게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크루즈선에서 공연팀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승무원이기 때문에 공연팀은 당연히 공연팀을 섭외해서 돈을 주고 하는 겁니다. 공연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선사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공연팀을 섭외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근데 비용을 최소화해서, 왜냐면 그 승무원의 친구들이 어떤 특기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하면 이 선사에서는 승무원 어차피 일을 하고 있는 파트들이 있으니까 그 파트에서 그 능력을 끄집어내서 보여주면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 다 해드릴게요. 크루즈에서는 아침마다 줌바 댄스랍니다. 줌바 댄스.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로얄 캐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굉장히 큰 로비, 플로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2층으로 또 연결되는 그런 계단이 있는데 그쪽에 딱 서서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쫙 다 모여요. 그래서 아침에 그 줌바 댄스 강사가 나와요. 물론 전문 줌바 댄스 강사일 수도 있는데 크루즈선에서는 전문 줌바 댄스 강사를 섭외하려면 돈이 어떻게 됩니까? 이중으로 들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기 중에 그런 걸 좀 갖고 있다 하면 선사는 상당히 좋겠죠. 왜? 전문 줌바 댄스 강사를 섭외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춤을 잘 추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선사에다 이야기하면 그러면 아침마다 줌바 음악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굉장히 고퀄리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술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충분히 승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춤도 하나도 못 춰, 하나도 능력 없는 사람한테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는 평소에 춤에 관심이 많고 그래도 평소에 춤을 즐겨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꼭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다른 외부적인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다음에 필요한 그런 선사의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해 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한 그런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기를 잘 살려서 어떻게 이걸 잘 써먹을 수 있는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캡스톤 디자인의 이제 실무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스톤 디자인은 새로운 이론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고 기존에 배운 이론을 적용하여 실무에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 이론적인 것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뿐만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기존에 배운 그 이론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수업 특징이란 그래요. 특기이다 보니 그 특기를 또 그런 걸 살려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특기가 캡스톤 디자인 경우 선사의 크루즈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은 가장 실무적인 과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사 분석, 기획 전략, 크리에이티브 작성에 이르는 실무 절반을 경험해보는 실무 과목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4번은 제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이론도 배우는 과정이다. 라는 것들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캡스톤 디자인에서 여러분들이 장점들을 갖다가 다 어떤 장점이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 다 종합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특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기가 뭡니까? 특기가 어떤 거예요? 특기가 어떤 거예요? 그럼 다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특기를 어떻게? 특기만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선사에서 필요한 문제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면 이게 접목이 되면 그걸 갖다가 주제를 갖다가 선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획을 하는 겁니다. 저기 조사 기획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특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무런 맞는 특기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수업 시간을 통해서 선사에서 필요한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아까 경진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건 아니고 크루즈 안에서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선상신문 보셨어요?
그게 보면 정말 큰 대형 극장, 그러니까 티어터라고 하죠. 무슨 대형 극장. 거기서 나오는 공연들은 물론 전문 공연팀이 하지만 그 외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레크레이션들도 있고 뭐 배우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무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크루즈 선사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실무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은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외부 기업체와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기업체 그리고 멘토의 역할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사업체 업무 담당자라고 해서 우리 캡스톤 디자인도 외부 사업체 실무 담당자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이 담당자분이 뭐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선사에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도 요청하면 그 실무 담당분께서 또 그런 자료들도 직접 이렇게 도와드리고 찾아드리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었습니다. 자, 멘토는요, 우리는 멘토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멘토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멘토는 말 그대로 학생들을 갖다가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해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도교수가 있지만, 지도교수는 저죠. 지도교수가 있지만, 그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제가 모두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아마 멘토는 정해져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꼭 멘토를 정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나 그 학교에 선배들이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선배들을 멘토로 정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것들이 캡스톤 디자인에서의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 그리고 최신 자료 또 뭐 어떻게 뭐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오면 직접 여쭤보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토 활용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도교수는 저죠. 그래서 지도교수는 저는 이제 이 강좌를 계산해서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강의 기획서는 여러분들 이 클래스에 들어가시면 강의 기획서 다 있어요. 그래서 강의 기획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학기 말에 학점 제가 주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점을 좀 부과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업체 그리고 멘토의 그런 분들을 갖다가 또 사전에 또 제가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 학생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의 이제 학생 여러분들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업무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수업이 중요한데 이 업무 분담을 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그런 업무 분담에 관련된 것들을 미리 만나면 좋다고 했는데 사실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근데 여러분 뭐 방학 때고 이러는 거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중에 이거를 이제 할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파트별로 여러분들 좀 정하고 그리고 파트가 너무 광범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북한들이 좀 정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파트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캐릭터 디자인이 가운데 있다 하면 뭐 지도교수와 멘토와 참여학생과 선사들이 모두 하나로 이루어져서 이 캡스톤 디자인이 진행이 된다는 거 확인해 보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캡선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그래서 이제 캡선은 공과 계열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관광크루즈 승무원과 우리 학생들이 목적하기에 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무에서 사용 가능한 그래서 뭐 대회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뭐 그 대회는 우리 캡선 디자인을 통해서 대회를 나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특기 개발을 한 그런 걸 가지고 대회를 나가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회 나가는 것도 뿐만 아니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평가는 불가하지만 그 결과물 같은 거를 좀 나올 수 그러니까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결과물이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밑에 1번 보면 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특기를 바탕으로 캡선 디자인 과제를 운영하는데 우리는 팀은 한 개 팀입니다. 물론 포지션들은 다 다르지만 한 개 팀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의 개발을 뭘 할 거냐면 크루즈 선박 입항 환영 행사 및 선상 파티 공연 그리고 벌룬 아트 이건데 지금 이 주제를 정하는 게 언제 정했냐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3월달 이 수업이 들어갈 때쯤 돼서 주제를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제를 크루즈 선박 입항 행사 환영 행사로 했었는데 올해 1학기 안에는 아마 크루즈선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크루즈 입항 환영 행사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상 파티 공연으로 조금 비중을 또 높였습니다. 그러면 선상 파티 공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선상 파티 공연에 필요한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들도 있고 해당 안 되는 학생들도 그러면 해당 안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그 언론을 이용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이벤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특기를 가르쳐 드리고 특기를 하나 배워가요. 그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포커스를 굉장히 넓게 잡았는데 넓게 잡다 보니까 범위도 너무 넓은데 이걸 갖다가 이제는 조금 좀 좁혀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있게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은요. 선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상에서 파티를 하거나 아니면 환영 행사를 하게 되면 아니 파티를 하게 되면 여기서 파티를 하게 되면 파티에 필요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있잖아요. 음식까지는 우리는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주도해 나가야 되죠. 그러면 기획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공연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파티를 하나를 진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선상 파티라고 내가 주제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결과물. 그러면 우리가 결과물을 만드는데 선상 파티는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크루즈를 타야 되냐? 우리가 크루즈를 타야 되냐? 탈 수가 없잖아요. 지금 크루즈 배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선상 파티를 어떻게 했냐면 학기 말이라면 아마 6월 말쯤 될 것 같아요. 7월 초가 아마 우리가 기말 시험 치고 할 거니까 6월 말쯤이 아마 보강주가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6월 23일쯤이 아마 6월 마지막 주가 될 건데 그때 선상 파티 이 포커스를 가지고 선상 파티를 할 거예요. 어디서? 4층에서. 그러니까 거기를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선상 파티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수업은 선상 파티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 과 쪽 파티 개념으로 그렇게. 그런데 그거를 쪽 파티가 아니고 우리가 수업을 하는 이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포지션별로 정해드릴 거예요. 근데 뭐 포지션 하나는 정해줬고 그런 것들이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강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정했는데 거기 보면 본론아트라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기가 없는 친구들이나 접목을 시킬 수 없는 친구들은 본론에 관련돼서 DP나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리워크 퍼포먼스라고 해서
굉장히 그 퍼레이드나 아니면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굉장히 외국에서도 축제나 뭐 이런 쪽에서는 거의 1등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시각 하는 건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는 퍼레이드나 서상에서나 그냥 파티에서는 1등이 축제 그런 것들도 배워보고 싶은 친구들은 배워도 되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청동마임이나 석고모 마임 같은 걸 갖다가 만드는 방법, 과정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 할 거예요. 왜? 우리는 돈 주고 사는 거는 제일 쉽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 갖다가 활용해서 내가 접해서 만들 수 있다면 이거 갖다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또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캐릭터 코스프레 같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아유 뭐 학교 가갖고 뭐 이렇게 뭐 캐릭터 쓰고 있지 뭐 우리가 이게 뭐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캐릭터 코스프레 갖고 제일 많은 크루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딱 떠오르는 거. 맞습니다. 디즈니 크루즈입니다. 디즈니 크루즈선 몇 개입니까? 모르죠. 4개입니다. 4개. 매직, 드림 뭐 있어요. 크루즈 디즈니 크루즈 타면요. 전부 거의 퍼포먼스 하는 게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쓰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접목해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어떻게 보는 시장에 따라서 내가 이걸 왜 하냐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것들 경험하고 하시면 나중에 해본 사람과 처음 해본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 해보고 하니까 다음에 크루즈선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내가 해봤어요. 자신있게. 근데 이 기술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아닙니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경험해 봤다 안 봤다가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미리 한번 해보는 거죠. 수업시간. 그리고 뭐 칵테일 플레이어 퍼포먼스는 뭐 우리 뭐 제일 뭐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는 누군지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그렇게 역할을 또 해주셔도 좋고 이 수업 시간까지 그걸 갖다가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다른 걸 또 배워보고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 하고 계시는 건 하고 여기서 하나를 더 그 업그레이드 하고 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미러맨 퍼포먼스라고 해서 거울형인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퍼포먼스용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수업들을 이번 수업에 해서 우리가 갈라파티 이렇게 할 때는 약간의 우리가 진짜 디즈니 크루즈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거는 고객들이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 파티에서 즐겨주시면 어떨까. 그게 이제 결과물을 그렇게 만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 플레이어도 해도 되고 뭐 코스프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도 찍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의 결과물을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특기 개발이라는 게 형태가 없잖아요. 작품을 만들어야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결과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결과물이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국제크루즈 여객터미널 가서 환영 행사를 하고 환영 행사 끝나면 방선을 했어요. 방선을 알죠? 크루즈선을 갖다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갖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말도 안 되죠. 우리가 그러면 학교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결과물을 안 나온다는 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과 같이 여기 밑에 보면 보이시죠? 학기 말에 작품 경진대회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작품을 제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물론 뭐 교회 뭐 밖에 대회 이런 것도 나가는 건 상관없죠. 더 좋죠. 근데 우리 학생들과 함께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즈 선상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도 도입을 하고 그리고 크루즈 대상 환영 행사 프로그램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많은 내용들은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이 클래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는 다 보시면 그래서 쭉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본인만의 특기를 이용해서 고객과의 엔터테인먼트를 만들 수 있고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무조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특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객과 이벤트 프로모션, 그리고 아이 고객에 맞는 맞춤형 엔터테인먼트. 사실 크루즈선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만 크루즈선을 이용한다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과에 들어간 학생들은 1년 동안 많은 수업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아이들을 이용하는 크루즈선이 뭐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디즈니 크루즈라고 할 수 있지만 디즈니 크루즈 말고도 뭐 카니발도 그렇겠지만 로얄 캐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이들 프로그램이 많아요. 청소년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고요. 로얄 캐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권에서 왔다 갔다 많이 보이잖아요. 맞죠? 펀텀, 보이죠? 다 보이잖아, 아시아권에서.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카니발은 물론 저 카리브나 이쪽에서 볼 수 있는, 좀 볼 수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청소년 시설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의 아니면 아이들에 관련된 그런 시설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또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 이번 수업을 통해서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고객 만족도도 상승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기가 없는 학생들, 나는 뭐 이렇게 갖고 있는 특기, 물론 특기는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기가 없다라는 학생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특기를 선사에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그 뭐 호텔 일구 쪽에 활용을 할 수가 없는 특기. 나는 특기가요.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취미인가? 저는 특기가 만들기면은 활용할 수 있겠다. 뭐라고 그럴까? 아무튼 뭐 인라인 스케이트보드를 정말 잘 타는 특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선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무슨 물론 선사에서 스케이트보드 아니면 인라인 스케이트보드 감장을 하면 쓸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가 선사에서 생각하는 문제거리와 맞지 않는 그런 게 그런 친구들은 뭘로 하냐 그러면 제가 여기 밑에 말하는 건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 수가 있는 그게 아마 4주차, 5주차, 6주차 처음에 시작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를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기라는 게 형태가 없는 그런 거지만 이 형태가 없는 거를 형태가 있게끔 만들려면 결과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다시피 제 밑에 보이면 우리 학교 전체가 아니고 우리 학과, 우리 지도 교수님, 교수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 뭐 1학년도 좋고 아직 뭐 1학년 대면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뭐 업체 담당자, 뭐 선배가 오면 좋고 그래서 그걸 같이 약간 선상 파티, 우리 과로 따지면 점 파티, 그걸 갖다가 우리 이 수업하는 친구들이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드릴 테니까 그 역할 분담에 대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이런 만든 것들이 결과물이 크루즈선이 안 들어오니까 보여줄 거 없네요. 크루즈선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뭐 환영상 뭐 아무것도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날려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 학기 말에 우리가 선상 파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가 크루즈선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좋아요, 비대면 들어왔고요. 오가름 들어왔고요. 황남식 들어왔고요. 네, 이렇게 비대면 수업에 들어오셨네요. 자, 그러면 비대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수업을 이제 영상 수업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